이야기는 린 가문의 웅장한 본당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차가운 바닥에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고 겁에 질려 소리칩니다. 이봐, 저 녀석한테 찬물 좀 끼얹어. 빨리. 얼굴에 물이 닿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칩니다. 젠장. 회사에 늦겠네. 이 말을 듣고 그의 아버지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천둥 같은 목소리로 그는 포효합니다. 이 쓸모없는 놈아. 내 잘못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하지만 불쌍한 주인공은 완전히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그는 모두를 쳐다보며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그리고 여긴 또 어디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근처에 서 있던 또 다른 경로한 남자가 발끈합니다. 이 자식이 이제 와서 시침 잃을 때 말은 됐다. 단칼에 끝내주마. 그는 즉시 검을 뽑아 들고 앞으로 돌진하며 외칩니다. 내 칼을 받아라. 어디로 도망갈지 보자. 이것을 본 우리의 주인공은 완전히 겁에 질립니다. 이봐. 이거 심각해졌는데.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아버지가 끼어들어 공격을 막습니다. 분노한 남자는 충격받은 표정입니다. 린가주, 이게 무슨 짓이요? 린가주는 재빨리 그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소가주, 제발 기다리시오. 검을 거두시오. 한편 우리의 주인공은 서둘러 아버지 뒤에 숨으며 불쑥 말합니다. 이봐요, 아저씨. 사람 죽이는 건 불법이라고요. 경찰이 당신을 체포할 겁니다.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소가주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집니다. 아저씨? 저놈이 날 아저씨라고 불렀어? 린가주는 어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보시오, 잘못은 분명히 우리 가문 쪽에 있어. 제가 일단 신문하게 해주시오. 그 후에는 이 쓸모없는 아들놈을 당신 마음대로 처분하시오. 하지만 소가주는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소리칩니다. 이 더러운 놈아. 오늘 넌 반드시 죽는다. 소가주가 외치자 린가주가 재빨리 말을 보탭니다. 소가주, 제발 진정하시오. 적어도 먼저 저놈 말을 들어보시오. 잠시 후 소가주는 마침내 코웃음을 칩니다. 좋다. 너희들이 무슨 연극을 꾸미는지 한번 보자꾸나. 여전히 어리둥절한 우리의 주인공이 다시 묻습니다. 잠깐, 무슨 린 가문이요? 소 가문은 또 뭐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소가주가 비웃습니다. 기억 상실인 척하는 것 좀 보게. 저놈을 신문에서 뭘 하겠소? 그냥 이 린베이를 죽여버리시오. 이 말을 듣고 주인공은 서둘러 자신을 변호하려 합니다. 형씨, 사람 잘못 잡았어요. 전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머릿속에서 폭발합니다. 젠장,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 순간 낯선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과거의 단편들을 봅니다. 린베이가 태어난 날 기쁨에 겨워 미소 짓는 린가주. 그리고 어린 시절 훈련 장면들. 똑바로 서라. 허리 펴. 더 많은 기억들이 이어집니다. 린베이는 나이가 들면서 게으르고 버릇없게 자랍니다. 린가주가 그를 꾸짖습니다. 넌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만 하는구나. 규율도 없고 미래도 없어. 그리고 린베이는 철없이 웃습니다. 정신을 차린 주인공은 충격에 휩싸여 중얼거립니다. 잠깐, 나 빙의한 건가? 그는 머릿속의 기억이 이 몸의 원래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어젯밤의 흐릿한 장면이 그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잠깐만, 이거 어제 일인가? 그는 이판이라는 잘생긴 남자와 아름다운 소녀 그리고 버릇없는 부잣집 도련님인 자신을 기억해냅니다. 왜 이 모든 게 이렇게 익숙하지? 그는 진정해, 자기, 긴장 풀어 라는 말을 들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소녀는 화가 났고 제정신이 아니었으며 그 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서서히 와 닿자 그의 얼굴은 창백해집니다. 오, 안 돼. 설마 내가 진짜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건 아니겠지. 그의 얼굴에 떠오른 이상한 표정을 보고 린가주가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이놈아. 이 모든 걸 기억해내면서 내 쪼개고 있는 거냐? 동시에 소가주는 완전히 이성을 잃습니다. 이 개자식. 죽어라. 그가 다시 검을 휘두르지만 린가주는 맨손으로 그를 막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젠장. 맨손으로 칼을 잡았다고? 주변을 둘러보자 모든 것이 갑자기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이 줄거리, 이 설정, 설마. 깨달음이 번개처럼 그를 덮칩니다. 내가 악역이잖아, 안 그래? 그는 자신이 읽었던 수많은 소설들을 떠올립니다. 주인공의 여자를 괴롭히다가
주인공의 발밑에서 짓밟히는 포탄바지 악역. 그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창백해졌다. 생각해, 머리야, 생각해. 이대로 가다간 저 앞에 늙은이한테 두 동강 날 게 분명해. 한편 소가주는 임가주에게 분노하며 소리쳤다. 이 늙은 도적놈아, 날 놔라.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린베이의 몸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다. 그의 눈앞에 파란 화면이 나타났다. 경고, 숙주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가문 호구 소비 시스템 로딩 완료. 눈앞에 나타난 파란 화면을 보고 린베이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설마 이게 바로 모든 환생자가 얻는다는 전설의 시스템인가? 내 치트키가 드디어 활성화된 건가? 그 순간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다. 숙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비상 계획을 활성화합니다. 초보자 선물 패키지를 지급합니다. 린베이는 즉시 화면을 탭했다. 시스템이 알렸다. 축하합니다, 숙주. 영석 2억 개를 획득하셨습니다. 모두 시스템 인벤토리에 입금되었습니다. 시스템이 계속해서 말했다. 운명의 아이 위기를 해결하십시오. 운명 포인트를 획득하여 추가 보상을 해제하십시오. 그러자 그의 임무가 나타났다. 임무 목표, 소가주의 복수 위기를 해결하고 상대방을 물러나게 하십시오. 보상, 천급 검도 수련 비급 5권. 원래 주인이 누명을 썼다는 증거가 담긴 기록석. 하지만 린베이가 실패 시 페널티를 읽는 순간 그의 혼이 몸을 거에 빠져나갈 뻔했다. 실패 시 페널티, 서가주의 손에 죽음. 젠장. 린베이는 마음속으로 욕을 했다. 실패하면 죽는다고? 영석을 산더미처럼 줘도 살아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야. 한편 소가주의 분노는 전혀 식지 않았다. 그는 임가주를 노려보며 위협했다. 임늙은이, 내 길을 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소가문과 임가문은 한쪽이 전멸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임가주는 초조해져서 린베이를 돌아봤다. 이 쓸모없는 놈아. 어서 소가주께 사죄드려라. 하지만 이번에는 린베이가 자신감을 약간 비치며 앞으로 나섰다. 소가주님, 제가 소 아가씨에게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 상황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가주가 비웃었다. 해결한다고? 아주 좋아. 애송이, 목숨을 구할 방법이 있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고통스럽게 죽여주마. 린베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간단합니다. 영석으로 제 목숨을 사겠습니다. 홀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그러자 소가주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내 목숨을 산다고? 임가문, 너무 거만한 것 아닌가? 린베이는 주저없이 말했다. 영석 100만 개. 그곳에 있던 모든 이가 즉시 경악했다. 임가주는 당황했다. 이 녀석. 정신이 나갔느냐? 100만은 임가문의 10년치 수입이다. 소가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고작 100만? 내 딸의 존엄을 돈으로 잴 수 있단 말이냐? 그의 거절을 보고 린베이는 속으로 생각했다. 부족한가? 가격을 너무 얕봤나 보군.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다시 손을 들었다. 그럼 영석 500만 개는 어떻습니까? 순간 소가주의 눈에 탐욕이 스쳤지만 그는 재빨리 그것을 억눌렀다. 500만? 소가문은 검 수련자 가문이다. 우리의 피에는 긍지와 명예가 흐른다. 그가 분노하며 외쳤다. 500만은 말도 꺼내지 마라. 1000만, 아니 1억을 가져온다 해도 절대 널 용서하지 않겠다. 그는 검을 뽑아 외쳤다. 어풍검. 하지만 린베이는 평정을 유지했다. 500만이 부족하다면 1억은 어떻습니까?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눈부신 영석비가 갑자기 호란으로 쏟아져 내렸다. 소가주의 눈이 충격으로 휘둥그레졌다. 이게 뭐냐? 수많은 영석의 압도적인 기운에 그는 비틀거리며 땅에 쓰러졌다. 이게 정말 1억 개의 영석이란 말인가? 임가주조차 넋이 나갔다. 내 평생 이렇게 많은 영석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어. 근처의 장로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불가능해. 이 녀석이 어디서 이렇게 많은 영석을 구했지? 아직 바닥에 앉아있는 소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영석이 소가문을 위한 것이란 말이냐? 린베이가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맞습니다. 그러고는 일부러 덧붙였다. 하지만 소가주님은 철칙과 자부심이 강한 분이시니 이게 좀 값싸게 느껴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속으로 린베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억은 그래도 1억일 뿐이다. 내가 살아있고 시스템만 있다면 영석은 무한정 얻을 수 있어. 그는 영석을 다시 거두는 척했다.
그렇다면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갑자기 소가주가 그의 손을 붙잡았다. 잠깐만 기다리게. 그가 린베이의 손을 잡는 순간 소가주의 마음속에서 치열한 내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진정해, 소사현. 정신 차려. 이 망할 놈이 내 딸의 명예를 더럽혔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영석이 쌓인 산으로 향한다. 하지만 저건 무려 1억 개의 영석이다. 이것만 있으면 소씨 가문은 상상도 못할 경지에 오를 수 있다. 그러다 그는 다시 딸을 떠올린다. 1억 영석이 내 딸의 머리카락 한 올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의 탐욕은 점점 더 강해진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게 너무 많다. 그는 마침내 외교적인 어조로 말한다. 내가 이미 말했지, 1억을 준다 해도 널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는 말을 바꾼다. 하지만 소씨 가문과 임씨 가문은 대대로 교류해왔다. 이 관계를 이렇게 쉽게 파괴할 수는 없지. 그는 계속 말한다. 이 일로 목숨을 앗아가는 건 정말 과할 수도 있겠군. 내가 영석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다. 그러고는 모든 영석을 챙기고 결정을 발표한다. 오늘 이자는 내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시겠다. 임씨 꼬마야, 이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넌 내 딸에게 해명을 해야 한다. 3일의 시간을 줄 테니 우리 집으로 찾아와 사과하도록 해라. 그는 걸어가면서 죄책감에 속으로 생각한다. 미안하다, 딸아. 소씨 가문의 미래를 위해 내가 이 억울함을 감수하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가 떠나는 순간 시스템이 다시 임북의 눈앞에 나타난다. 축하합니다, 호스트. 임무 완료. 보상 획득. 청계검도 공법 5건, 모함 증거가 담긴 녹음석 모두 시스템 인벤토리에 보관되었습니다. 임북은 긴 한숨을 내쉰다. 드디어 내 보잘것없는 목숨을 건졌군. 그는 시익 웃는다. 임무가 끝났네. 다음은 뭔지 한번 볼까? 시스템이 즉시 새로운 임무 발표를 알린다. 임무 목표, 가문의 배신자를 찾아내고 가문의 힘을 통합하라. 완료 보상, 영석 2억 개. 실패 페널티, 운명의 아이에게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함. 바로 그때 임가주가 임북에게 다가와 충격에 빠져 묻는다. 이 망할 놈아. 그 많은 영석은 어디서 난 거냐?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정말 그걸 전부 소씨 가문에 줄 거냐? 내 아비를 위해 조금도 남겨두지 않은 거냐? 다른 한편에서는 대장로가 질투와 분노에 불타오르며 서 있다. 젠장, 저놈이 이걸 다 견뎌냈다고. 소세무가 정말 저렇게 물러터졌나? 그는 의심스럽게 눈을 가늘게 뜨지만 이 영석들의 출처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늙은이가 어떻게 저놈을 폭로하는지 보자. 갑자기 그가 큰 소리로 외친다. 임북, 내가 임씨 가문 전체를 파멸로 몰고 있다. 임가주는 혼란스러워 보인다. 대장로, 그게 무슨 말이오? 대장로가 비웃으며 설명한다. 1억 영석. 봉기성 전체를 팔아도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는 없소. 두렵건대 내가 어떤 강력한 존재로부터 이 영석들을 훔친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너 때문에 임씨 가문은 이제 완전한 전멸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임북은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침착하게 반격한다. 늙은이, 그럼 말해보시오. 봉기성 백리 안에 어떤 소위 강력한 인물이 1억 영석을 아무렇지 않게 꺼낼 수 있단 말이오? 대장로는 짜증이 난다. 내가 어디서 훔쳤는지 누가 알겠어? 어쨌든 임씨 가문에는 그런 재력이 없어. 내 영석의 출처는 절대적으로 의심스러워. 임북은 살짝 미소 짓는다. 대장로님의 말씀이 꽤 흥미롭군요. 하지만 만약 제가 1억 영석이 바로 당신이 언급한 그 강력한 인물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대장로가 비웃는다. 임북, 남을 속이는 건 괜찮아도 자신을 속이지는 마라. 임씨 가문의 모든 사람이 내 성격을 안다. 너 같은 놈에게 누가 그런 친절을 베풀겠느냐? 임북은 즉시 논리로 반박한다. 그럼 대장로님 말씀에 따르면 임북, 이 쓸모없는 망나니가 최고 수련 고수로부터 그들이 눈치채지도 못하게 영석을 훔칠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장로는 즉시 할 말을 잃는다. 그게... 임가주도 고개를 끄덕인다. 바로 그거다. 강력한 수련자의 감지 능력은 무시무시하다. 임북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서 훔칠 수 있겠는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임북이 재빨리 동의한다.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대장로는 어조를 바꾼다. 나는 단지 임씨 가문의 안녕을 생각했을 뿐이요. 내 영석이 훔친 것이 아니라면 나는 당연히 이의가 없소.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게 생각한다. 어떤 전능한 존재가 정말 이 임북을 마음에 들어 한 건가? 그 순간 임북이 갑자기 분위기를 바꾼다. 대장로님, 질문은 다 하셨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그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본다. 저는 당신과 오랜 원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저에게 그렇게 공격적이셨습니까? 대장로는 즉시 자신을 방어한다. 임시 가문의 장로로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가문의 이익을 위한 것이오. 내 마음은 완전히 깨끗하오. 하지만 속으로는 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어젯밤에 내가 조심해서 다행이야. 거기엔 임북과 나뿐이었어. 내가 자백하지 않는 한 그놈이 나한테 뭘 할 수 있겠어? 임북이 비꼬는 듯 웃는다. 계속 가문의 이익을 외치시는군요. 그렇다면 왜 저를 모함하여 임시 가문을 위험에 빠뜨리려 하셨습니까? 그러고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자신 있게 선언한다. 소씨 가문에 1억 영석을 준 것은 소 아가씨에게 사과하는 저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저를 모함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기도한다. 시스템, 나에게 힘을 좀 줘. 모든 것은 내가 준 증거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어. 그는 빛나는 기록석을 들어 올렸다. 어젯밤의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 여기 증거가 있소. 모두들 봐주시오. 기록이 시작된다. 영상 속에서 린베이가 대장로에게 묻는다. 대장로님, 제가 소 아가씨를 위해 산 검도 수련법을 그녀가 좋아할까요? 대장로가 웃으며 말한다. 그 아이, 소묘인은 검도에 미쳐 있으니 분명 좋아할 것이다. 그러고는 덧붙인다. 걱정된다면 이 향낭도 가져가거라. 이것은 천향란이라 불리는 것이다. 그 향은 맑고 우아하지. 그는 계속 말한다. 내가 이미 조사해봤다. 소 아가씨는 난초향을 가장 좋아한다더군. 이 향낭을 주면 너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갈 것이다. 영상 속 린베이가 기쁘게 답한다. 그거 잘 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장로님. 기록이 끝난다. 린베이가 향낭을 들어 올린다. 이것이 기록에 나온 것과 똑같은 향낭입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여기엔 구온초가 섞여 있었습니다. 계속 노출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린 가주가 폭소한다. 그럴 줄 알았어. 내 못난 아들이 말썽은 피워도 이리 비열한 짓을 할 리가 없지. 다른 장로들도 경악한다. 우리가 줄곧 린베이를 오해했던 건가? 대장로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마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이 녀석이 언제 이걸 다 기록한 거지? 이제 어떻게 빠져나가지? 안 돼.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그가 움직이려는 것을 보고 린 가주가 포효한다. 대장로, 어딜 가려는 게냐? 그는 즉시 공격한다.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감히 내 아들을 모함해? 린 가주는 그를 무자비하게 팬다. 오늘 내 손으로 널 죽이겠다. 그를 실컷 두들겨 팬 후 린 가주가 모두에게 선포한다. 대장로는 자기 가문의 일원을 모함했다. 린 가문의 가주로서 나는 이 자리에서 그의 직위를 박탈하고 지하 감옥에 가둘 것을 명한다. 바로 그 순간 린베이의 머릿속에 시스템 알림이 울린다. 축하합니다, 호스트. 임무 완료. 보상 영석 2억 개가 인벤토리에 지급되었습니다. 새로운 임무는 추후에 공개됩니다. 호스트는 당분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끌려가기 전 대장로는 패배감에 한숨을 쉰다. 린베이, 내 수완이 대단하구나. 내 패배를 인정한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다면 왜 더 일찍 밝히지 않았지? 린베이가 영리하게 대답한다. 처음부터 기록석을 꺼냈다면 소 가주께서는 제가 변명하는 줄 알고 저를 더 미워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사건은 이미 벌어진 후니까요. 그렇죠? 이 말을 듣고 대장로의 머릿속이 터질 듯했다. 아니야.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는 두려움에 떤다.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면 왜 그 향낭을 차고 있었던 거지? 설마 소 가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일부러 이 판을 짰단 말인가? 정말 무서운 계략이다. 그리고 그렇게 가문 호위들이 비명을 지르는 대장로를 지하 감옥으로 끌고 갔다. 대장로는 이미 벌을 받았지만 그곳에 있던 다른 장로들은 아직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은 린베이를 향해 심각하게 말했다. 좋아. 대장로는 처리됐으니 이제 내 차례다, 린베이. 그 영석들에 대해 전부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들 중 한 명이 무거운 톤으로 덧붙였다. 너는 무려 1억 개의 영석을 그렇게 외부인에게 넘겨주었다. 이제 봉기성의 소 가문이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될 것이다.
린베이, 넌 아직 너무 어리다. 전혀 생각 없이 행동했어. 그들의 질책을 듣고도 린베이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무렇지 않게 더 많은 영석을 꺼내며 말했다. 오, 제가 이렇게만 가지고 있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더 많은 눈부신 돌들이 나타나자 린 가주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해졌다. 훌륭하구나. 내 아들아, 내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을 줄 알았다. 한 장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정말 더 있는 것이냐? 린베이, 설마 내가 정말로 어떤 대단한 강자를 아는 것이냐? 린베이는 깊은 숨을 내쉬고 신비롭게 대답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밝힐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장로들이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보통 저런 강력한 고수들은 남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지. 린베이의 행동을 보니 분명 무서운 수련자가 뒤를 봐주고 있는 게 틀림없어. 이건 린 가문에게 엄청난 기회다. 린 가주조차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 린 가문은 사실 중앙지역 린시 가문의 한 분파일 뿐이다. 설마 이 못난 아들이 본가의 고수를 만난 건가? 그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린베이는 속으로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상상하고 있는 거야?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물론 1억 영석은 많지만 내가 계속 위기를 해결하는 한 시스템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이 돌들과 비교하면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린 가문 내에서의 발언권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모두의 앞에 자신의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가문이 1억 영석을 공짜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작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임시 가문에는 오직 하나의 목소리만 있을 것입니다.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합니까? 이 말을 듣고 임가주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불효자 녀석이 감히 내 가주 자리를 빼앗으려 하다니. 과거에 내가 저 녀석을 얼마나 많이 때렸는데 저 녀석이 가주가 되면 내 인생은 끝장이다. 한편 임북은 그를 흘끗 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장로 사건을 보니 이 변변찮은 아버지는 가문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군. 밖에서 싸워 이기려면 먼저 집안부터 안정시켜야 해. 그래서 아버지를 가주 자리에 단단히 앉혀둬야겠다. 장로들이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임북, 가문을 운영하는 것은 영성만으로 되는 게 아닐세. 그렇게 큰 재물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임북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배요? 왜 분배를 하죠? 그리고는 순진하게 그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영석들은 장로님들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 말이 나오자마자 모든 장로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부 우리를 위한 거라고? 임북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만약 이것들이 임시 가문 금고를 위한 것이었다면 제가 직접 창고로 보냈을 겁니다. 왜 여기서 꺼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한 장로가 흥분해서 달려와 임북의 손을 잡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알아봤다니까. 이 임북이란 아이는 정말 재능이 있어. 지금 보니 정말 하늘이 내린 천재 같구나. 다른 장로들도 흥분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임 가주님이라고 부르게. 누구든 임북 가주님께 반대하는 자는 나부터 상대해야 할 걸세. 이런 압도적인 지지를 보고 임북은 완전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물론 좋은 일이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뭐라고? 날 가주로 만들었다고? 그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가주가 되고 싶지 않아. 한 장로가 현명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해하네. 겉보기에는 임 가주가 공식적인 수장으로 남겠지만 실권은 자네가 쥐게 될 걸세. 이 방법이 더 안전하지. 그 후 모두가 존경심을 담아 임북을 둘러쌌고 그렇게 그는 공식적으로 임시 가문 전체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그의 불쌍한 아버지는 절망에 빠져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임시 가문은 끝장이야. 임북은 충격의 땀을 흘리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그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대체 이 사람들이 뭘 오해한 거지? 어쩌다 내가 가주가 된 거야?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이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임시 가문의 책임자라는 이 신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군. 그때 그는 갑자기 중요한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스템의 정확한 기능도 모르잖아. 시스템, 내 모든 기능을 소개해봐. 화면이 즉시 번쩍였습니다.
본 시스템은 호스트를 위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눕자 환경을 조성하고 방치형 자동 수련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운명 포인트 뽑기, 운명 포인트를 통한 예지, 임무 개시 및 다양한 보조 기능이 있습니다. 운명 포인트는 임무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운명 포인트 플러스 100. 예언이라는 말을 듣고 임북은 흥분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언, 젠장. 그렇다면 내가 미리 대본 전체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제 정말 아무런 긴장 없이 편하게 누워 지낼 수 있겠군. 그는 즉시 말했습니다. 시스템, 빨리 나에게 맞는 방치형 수련법을 찾아줘. 시스템은 지체 없이 응답했습니다. 수련법이 매칭되었습니다. 자동 방치형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력은 다른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호스트는 그저 누워서 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천국 같은 편안함을 느끼며 임북은 나른하게 침대에 다시 누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누워 지내는 날들은 참 단순하고 지루하단 말이야. 다음 날 장면은 긴장감이 불타오르는 소씨 가문 저택으로 바뀝니다. 한 젊은 남자가 분노에 차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칩니다. 아버지, 왜 그 임북이란 놈을 여기에 오게 하셨습니까? 그놈이 감히 우리 집에 발을 들일 자격이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소씨 가문의 둘째 도련님 소청산이었습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그놈이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갈기갈기 찢어서 개에게 먹이로 던져줄 겁니다. 아들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보며 소가주는 한숨을 쉬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소씨 가문과 임씨 가문이 죽기 살기로 싸우고 양쪽 모두 파멸하겠지. 그 영석들은 임씨 가문에서 온 보상금이었다. 그들의 성의는 이미 충분해. 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석 때문에 친딸을 팔아넘기신 건가요? 모두가 충격에 휩싸여 돌아보았습니다. 소묘의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소가주가 물었습니다. 딸아, 언제 왔느냐? 그녀는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동생이 그 변태, 임북이 우리를 만나러 온다고 말해준 순간부터요. 소청산이 그녀를 말리려 했습니다. 누님. 하지만 묘의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청산아, 나를 위해 목소리를 내줘서 고맙다. 아버지의 어려움도 이해해요. 제 개인적인 자존심보다 소씨 가문의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고는 그녀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눈에 살기가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린베이를 용서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 더러운 놈이 감히 저한테 그런 수작을 부리다니.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그를 죽일 거예요. 그녀의 살기에 부자는 몸을 떨었다. 그 순간 그들은 린베이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묘인은 갑자기 검을 뽑아 자신의 목에 겨누었다. 아버님께서 저를 막으신다면 차라리 지금 죽겠습니다. 수가주는 당황했다. 딸아, 칼을 내려놓아라. 아비가 막지 않으마. 내가 복수하게 해주겠다. 맹세컨대 린 가문의 영석은 즉시 돌려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묘인은 약간 진정했다. 정말요? 물론이다. 황금보다 더 확실하다. 가주가 선언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높였다. 4명을 전하라. 군수품을 모아 린 가문과의 전쟁을 준비하라. 내일 린 베이가 도착하면 그를 인질로 잡아라. 한편 린 가문에서는 린 베이가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동안 시스템이 옆에서 울리고 있었다. 수련 진행도 0.1%. 갑자기 경고. 린베이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젠장, 무슨 일이야? 시스템이 대답했다. 수묘이의 개입으로 인해 수가주가 당신에 대한 복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린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잠수 수련을 못하면 어떻게 누워서 강해지라는 거야? 안 돼. 새로운 임무, 빨리 새로운 임무를 말해줘. 시스템이 차갑게 응답했다. 임무 판정 실패. 보상으로 지급된 1000계급 검도 수련 비급은 즉시 회수됩니다. 새로운 임무가 완료될 때까지 잠수 수련은 중단됩니다. 린베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임무 세부 사항을 쳐다보았다. 잠깐, 수묘이랑 내가 원수에서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그 여자는 날 다져서 걔한테 먹이고 싶어 하는데. 임무 목표, 수묘이의 살기를 제거하고 적대감을 해소하라. 원수를 동맹으로 만들어라. 보상, 운명 포인트 1500점. 실패 시 벌칙, 수묘이에게 다져지게 됩니다. 장면은 다시 수가문의 저택으로 전환된다.
묘의가 하늘을 노려보고 있을 때 린 가문 방향에서 날아오는 새를 발견했다. 저 새는 린 가문 영역에서 왔군. 죽여. 다음 순간 불쌍한 새는 격추당했다. 수가주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딸아, 걱정 마라. 린 베이가 도착하기만 기다리면 된다. 내가 신호로 찻잔을 깨뜨리면 500명의 검객이 일제히 공격할 것이다. 설령 린 텐처오가 직접 온다 해도 아들의 시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묘의는 핏발선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첫 탄은 제가 날리게 해주세요. 그녀의 살기는 끔찍했다. 그 순간 하인이 급히 들어왔다. 가주님, 린 베이가 도착했습니다. 수가주는 눈을 가늘게 떴다. 들여보내라. 린 베이가 문을 통과하며 숨막히는 살벌한 분위기를 느끼고는 초조하게 생각했다. 시스템의 정보가 정확했어. 수묘이가 정말로 날 죽이려 하는구나. 하지만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어차피 죽게 될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군. 정면으로 부딪혀야겠어. 린 베이가 아직 생각에 잠겨있을 때 갑자기 수 칭산이 분노에 차 번개처럼 검을 휘두르며 그에게 돌진했다. 이 자식, 오늘 내 누이의 원수를 갚겠다. 린 베이는 피하려고 했지만 칼날이 너무 빨랐다. 칼날은 허공을 가르며 그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잘랐다. 그는 당황해서 소리쳤다. 아, 내 머리카락. 너 미쳤어. 그 순간 시스템 화면이 번쩍였다. 경고, 숙주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자동 대리 전투 모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린 베이는 비틀거리며 물러서서 필사적으로 외쳤다. 매형, 머리카락만은 살려주시오. 하지만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수묘이 또한 살기 가득한 눈으로 앞으로 뛰어들었다. 변태 자식, 죽어라.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공격했지만 린 베이는 어찌된 일인지 그녀의 공격 또한 피했다. 자신에게 돌진하는 그녀를 보고 그의 영혼은 거의 몸을 빠져나갈 뻔했다. 그는 수가주를 향해 돌아서서 소리쳤다. 이봐요, 수가주님, 구경만 하지 말고 저들을 막으세요. 그러나 수가주는 영석을 땅에 던지며 차갑게 말했다. 린 베이, 결국 나도 아버지다. 명예를 위해 내 딸을 팔 수는 없다. 1억 영석은 필요 없다. 하지만 오늘 내 목숨은 여기서 끝이다. 이 말을 듣고 린 베이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외쳤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무자비하다고 원망하지 마라. 비기. 시스템이 즉시 발표했다. 자동 대리 전투력 완전 활성화. 다음 순간 린 베이의 속도가 폭발했다. 그는 한 줄기 바람처럼 남매주위를 맴돌았는데 너무 빨라 잔상이 나타날 정도였다. 반복적인 옆으로 뛰기. 수가주는 깜짝 놀랐다. 이 보법은 대체 어느 경지란 말인가? 린 베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민첩해졌지? 잠시 후 린 베이는 멈춰서서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오늘 수 묘이에게 사과하러 왔는데 당신들 중 누구도 내가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나를 죽이려 했다. 한 번만이라도 들어줄 순 없나? 묘이는 그에게 검을 겨누며 차갑게 말했다. 말은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유언만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린 베이는 이성적인 대화만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호흡을 하며 그는 말했다. 정말로 다진 고기가 되고 싶진 않으니 선택지는 하나뿐이겠군. 그는 즉시 기록석을 꺼내 들어 올렸다. 수 아가씨, 아직 절 죽이면 안 됩니다. 꼭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제 목숨을 원하신다면 운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묘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좋아. 어떤 변명을 준비했는지 한번 보지. 기록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린 베이는 대장로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대장로님, 제가 묘의 아가씨를 위해 산 검도 수련법을 그녀가 좋아할까요? 대장로는 미소 지었다. 그 아가씨는 검도에 미쳐 있으니 틀림없이 좋아할 겁니다. 그래도 걱정된다면 이 향낭도 가져가시오. 천향난이오. 향이 맑고 우아하지. 그는 말을 이었다. 이미 조사를 해봤소. 수묘이는 난초향을 가장 좋아하더군. 이걸 선물하면 당신에 대한 인상이 분명 좋아질 거요. 영상 속 린베이는 기뻐하는 표정이었다. 훌륭하군요. 감사합니다, 대장로님. 이 광경을 본 수가주는 깜짝 놀랐다. 린베이는 그들을 보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저 또한 피해자입니다. 이 함정을 판 자는 수 가문과 린 가문 사이에 증오를 심으려 한 겁니다. 그는 차분하게 물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두 가문이 싸운다면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겠습니까? 묘의가 즉시 대답했다. 3대 가문 중 하나인 이 가문이지. 린베이가 손가락을 튕겼다. 빙고. 수청사는 망설였다. 이 모든 배후에 이 가문이 있다는 말이냐? 린베이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린 가문에서 대장로를 신문했습니다. 그가 이 가문과 결탁했다는 증거를 찾았죠. 하지만 묘인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불가능해. 이판 오라버니는 항상 나에게 잘해주셨어. 그런 계략을 허락하실 분이 아니야. 린베이는 한숨을 쉬었다. 이판은 이판일 뿐입니다. 그가 이 가문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죠. 게다가 봉이성 사건 이후에 그가 당신을 한 번이라도 보러 왔습니까? 묘인은 말을 더듬었다. 그건 이판 오라버니가 소문을 듣고 내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으셔서 그런 거야. 그리고 어쨌든 이 모든 건 너 린베이 때문이잖아. 린베이는 속으로 생각했다. 원래 주인의 기억에 따르면 이판은 그냥 오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을 하면 그녀는 정말로 날 죽일 거야. 그래서 그는 화제를 바꿨다. 무슨 일이 있었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날 밤 제가 준비했던 검도 비급은 제 사과의 표시로 받아주십시오. 묘의가 천심검법을 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 비급 진짜 거미가 담겨 있어. 이것은 천급 공법인가? 그 말을 듣고 수청사는 분노로 폭발했다. 장난치지 마, 이 자식아. 어제 돈으로 우리 아버지를 매수했다고 오늘 똑같은 수법으로 우리 누나까지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다시 앞으로 돌진했다. 우리 누나는 내 놈의 더러운 선물 따위 필요 없어. 죽어라. 린베이는 공포에 떨었다. 그러나 갑자기 묘의가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청산, 멈춰. 그녀는 그에게 강하게 주먹을 날려 옆으로 날려버렸다. 수청사는 땅에 부딪히며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한편 수묘인은 손에 든 공법을 보며 완전히 넋을 잃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천급 공법, 이걸 정말로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린베이는 그녀의 반응에 어리둥절했다. 그냥 공법 하나일 뿐인데 왜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처럼 행동하는 거지? 내가 영석 1억 개를 줬을 때도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묘의의 마음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다. 천급 공법이라니. 이것은 대가문조차 꿈만 꾸는 비급이다. 나는 수년간 무예를 수련해왔다. 이런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 그런 지고의 보물을 손에 쥐자 그녀는 멍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린베이는 마치 과일 한 조각을 선물하듯 너무나 태연하게 이걸 건넸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린베이는 정말 평범하고 쓸모없는 철부지 도련님일 뿐일까? 누나가 생각에 잠긴 것을 보고 수청사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소리쳤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나, 왜 저 자식의 선물을 받은 거야? 그를 무시하고 린베이는 묘의를 보며 약간의 자신감을 갖고 물었다. 수 아가씨, 제 사과 선물이 충분히 진심으로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린베이는 초조해졌다. 적어도 반응이라도 좀 보여줘. 그렇게 얼어붙어있지만 말고. 묘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선물은.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수가주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말을 가로챘다. 딸아, 너와 따로 할 얘기가 있다. 그는 린베이와 수청산을 남겨두고 그녀를 옆으로 끌고 갔다. 청산의 분노가 다시 폭발했다. 그는 검을 뽑아 린베이에게 돌진했다. 린가놈, 우리 아버지와 누나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못 속인다. 내 칼을 받아라. 하지만 그가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소가주가 일격에 그를 쓰러뜨렸다. 조용한 구석에서 소가주가 진지하게 물었다. 딸아, 린베이가 준 그 비급 어떻더냐? 묘의가 그것을 자세히 살핀 후 대답했다. 과연 천급이라는 이름값을 하는군요. 제가 수련하던 현급 어풍검법보다 훨씬 심오하고 강력해요. 이 말을 듣고 소가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신중히 생각해보니 린베이 그놈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파랄은 이씨 가문이 이 모든 일의 배후일 것이다. 묘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린베이에게 복수하는 대신 이제는 누가 정말로 저를 해치려 하는지 조사하고 싶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경고했다. 린베이에게 본때를 보여줄 생각은 접어라. 그놈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교활한 녀석이다. 만약 우리가 정말 그를 자극한다면 소씨 가문 전체가 멸문할까 두렵구나. 묘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저는 평생 가문의 자원의 의지의 검도를 수련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그녀는 린베이에게 돌아가 차갑게 말했다. 린베이, 오늘은 내 목숨을 살려주겠다. 하지만 내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해서는 그리 쉽게 용서할 수 없다.
이제부터 다시는 내 앞에 얼굴을 보이지 마라. 린베이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는 속으로 당황했다. 그녀는 여전히 날 미워해. 하지만 시스템 조건은 저기를 우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않으면 난 여전히 죽은 목숨이야. 그녀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 린베이는 이를 악물었다. 마지막 방법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 같군.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 아가씨, 오해하셨습니다. 억지로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묘이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무슨 뜻이지? 린베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제 말은 아가씨의 검으로 저를 한 번만 베어달라는 겁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뭐라고? 세 사람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봤다. 묘이가 소리쳤다. 린베이, 너 미쳤어? 무슨 더러운 수작으로 날 협박하려는 거야? 린베이가 재빨리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일 처리가 미숙할지는 몰라도 파렴치한은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저 소 아가씨께서 입으신 피해는 고작 영석 1억 개와 이 값싼 비급으로는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소가주는 거에 기절할 뻔했다. 값싸다고? 저걸 값싸다고 부른다고? 부자들은 정말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군. 린베이가 말을 이었다. 그러니 제 말은 모두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묘이의 검을 빼앗아 자신의 목에 겨눴다. 소 아가씨께서 저를 죽이고 싶으시다면 어서 하십시오. 자비를 베풀 필요 없습니다. 저 린베이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겉으로는 영웅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할머니, 이건 그냥 그녀를 감정적으로 올가매려는 연기라고요. 제발 진짜로 배지는 말아주세요. 제발요. 린베이의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보고 묘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린베이가 맞나? 아니, 내가 과연 그를 알기나 했던 걸까? 누나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감지한 소청산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누나, 설마 이 약당한테 마음 약해지는 거야? 누나가 못하겠으면 내가 처리할게. 그는 즉시 포효하며 공격을 개시했다. 어풍검. 하지만 그가 린베이에게 닿는 순간 묘이가 나서서 단칼에 그 공격을 막아냈다. 린베이는 숨을 헐떡였다. 청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누나, 뭐 하는 거야? 그녀가 차갑게 대답했다. 넌 끼어들 필요 없어. 이건 내 문제야.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모두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린베이의 가슴에 검을 똑바로 찔러 넣었다. 린베이는 고통에 몸을 떨었다. 젠장, 난 죽었어. 난 정말 죽었다고. 이 여자 무자비하군. 내가 내 미래 남편이 될 사람인데 최소한 대본대로는 해줘야지. 하지만 다음 순간 묘이는 칼날을 뽑아 그에게 알약 하나를 건넸다. 이걸 받아. 치료약이야. 피를 멈추게 할 거야. 린베이는 혼란스러웠다. 뭐라고? 그녀가 쏘아붙였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먹어. 그가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그녀는 그의 입에 알약을 밀어넣고 선언했다. 내가 고의로 한 일이 아니니 이 검격 이후로 우리 사이에 빚은 더는 없다. 속으로 그녀는 중얼거렸다. 린베이, 내가 계속 악당으로 남았다면 난 주저없이 널 죽였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고결해진 거지? 소가주가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나섰다. 린베이, 내 딸이 더는 이 일을 문제 삼고 싶어 하지 않으니 이걸로 끝난 것으로 하자. 이제 가도 좋다. 린베이는 망설였다. 그녀가 갑자기 또 사람을 뵐 것 같지는 않지만 나중에 날 다진 고기로 만들어버리지는 않을까? 그 순간 시스템 경보음이 울렸다. 경고, 적대감을 우정으로 바꾸지 않으면 수мя오이는 미래의 이 판의 선동을 받아 숙주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린베이는 당황했다. 그럼 난 여전히 죽을 운명인가? 이 잠재적인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야 해. 그는 원래 주인의 기억을 뒤졌다. мя오이는 항상 검도의 정점에 오르는 것을 꿈꿔왔지만 주변의 누구도 그걸 이해해주지 않았다. 이게 내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군. 그는 즉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수 아가씨, 정말 마음이 넓으시군요. 저 린베이는 당신의 팬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가 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고는 수련 비급 몇 건을 더 꺼냈다. 이것들은 제가 수년간 모아온 검도 비급들입니다. 수 아가씨께 무료로 드리고 싶습니다. мя오이는 깜짝 놀랐다. 검도 기술이 더 있다고? 게다가 한 권이 아니잖아? 그녀는 의심스럽게 물었다. 이 판 오라버니는 항상 제게 보석을 주셨어요.
린베이, 여자가 검을 휘두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린베이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어째서 그게 틀렸다는 겁니까? 검도에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위대한 도 앞에서는 만물이 평등합니다. 그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문득 이판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여자가 왜 살인 기술을 연마해야 하지? 집에서 남편 내조하고 아이나 키우는 게 낫지 않아?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딸아, 하루 종일 검이나 휘두르면 누가 너한테 시집 오겠느냐? 하지만 린베이는 달랐다. 만물은 평등하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 않다. 전에는 아무도 내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 그녀는 새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린베이는 다른 남자들과는 달라.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좋아요, 우리 친구해요. 도를 추구하는 동지로서 앞으로 함께 검도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죠. 시스템 알림, 팡파를 축하합니다. 숙주님. 임무 완료. 수мя오이와의 적대감이 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상 1500 운명 포인트가 지급되었습니다. 자동 수련 기능이 복구되었습니다. 린베이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쉽지 않았어. 내 작은 목숨을 구했군. 하지만 그가 안심하기도 전에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경고, 운명의 아이. 이판이 숙주에게 사리를 품었습니다. 임무, 위협을 해결하십시오. 보상, 2000 운명 포인트. 실패 시 운명의 아이에게 죽음. 린베이는 얼어붙었다. 이판, 운명의 아이라고? 장면 전환. 이판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서서 포효했다. 그 린씨 가문 놈이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린씨 가문 전체를 멸망시켜 버리겠어. 그의 눈이 차가워졌다. 그리고 수мя오이 말인데 비록 명성이 더럽혀졌어도 내 첩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이판은 이미 수씨 저택에 도착했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경악할 만한 것을 보았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더 자세히 보았고 바로 다음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멀지 않은 곳에 린베이와 수мя오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저게 린베이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장면이 전환되었다. 수мя오이는 예상치 못한 존경심이 담긴 어조로 린베이에게 말하고 있었다. 린도우님, 당신의 좋은 뜻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검도를 연구하겠습니다. 린베이는 거의 나른하게 무심코 대답했다. 수 아가씨, 너무 정중하시군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꼭 방문해서 검술에 대한 견해를 나누도록 하죠. 이판은 이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두 사람이 그렇게 가까이 서 있는 것을 보자 질투심이 독처럼 그의 안에서 타올랐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마음속으로 욕을 했다. 젠장. 이 창녀가 감히 린베이를 사적으로 만나고 있어. 어두운 생각이 떠오르자 그의 손이 보관 반지로 향했다. 원래는 영약을 써서 그녀의 한랭 체질을 치료해줄 생각이었지만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 그의 표정이 잔인하게 변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수씨 가문에 직접 청혼하겠어. 그리고 혼례 첫날 밤 천천히 그녀를 고문해주지. 사악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다. 그 한랭 체질은 어쨌든 훌륭한 로정 체질이니까. 한편 린베이는 떠날 준비를 했다. 이판은 사리에 찬 증오심으로 그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비웃었다. 린베이, 그 녀석은 그냥 쓰레기 같은 한량일 뿐이야. 내가 성공적으로 돌파만 하면 그 놈과 린씨 가문 전체를 단숨에 쓸어버리겠어. 장면이 다시 바뀌었다. 린베이는 침대에 앉아 눈앞에 떠있는 시스템 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좌절감으로 가득했다. 또 죽음이 내 머리 위에 드리워졌군. 이봐, 시스템. 내가 그렇게 내가 죽는 걸 보고 싶어? 화면에 즉시 답장이 나타났다. 시스템 임무는 미래의 위기를 예측하여 발령됩니다. 시스템은 숙주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린베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상황을 받아들였다. 알았어. 내가 아니었으면 그 수씨 영감탱이가 날 이미 반으로 갈라놨을 거야. 됐어. 실력을 키우는 게 장땡이지. 그의 눈이 갑자기 흥분으로 빛났다. 시스템, 나 뽑기 좀 해야겠다. 즉시 뽑기 창이 나타났다. 1회 뽑기에 운명 포인트 100점이 필요합니다. 뽑기 방식을 선택해주세요. 1회 또는 10회. 린베이는 망설임 없이 10회를 선택하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뭘 물어봐? 10연뽑만이 기적을 낳는 법이지. 화면에 빛이 번쩍이자 그는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다. 제발 천장만은 치지 말아줘. 천장만은 안 돼.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운명 포인트는 1500에서 500으로 떨어졌고 결과가 나타났다. 린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거의 울 뻔하다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최소한 9개가 파란색은 아니잖아. 그렇지. 이 정도면 천장은 아니지. 그렇지. 시스템은 보상을 표시했다. 영석 1억개 3번, 초급 집명단 3병, 빙옥수 1톤, 검도 깨달음의 단약 2개, 전설급 열반경 1권. 모든 아이템이 시스템 인벤토리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떴다. 남은 포인트가 10회 뽑기를 하기에 부족합니다. 단일 뽑기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린베이는 즉시 가슴을 펴고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단뽑, 절대 안 하지. 10연 뽑만이 기적을 낳는다고. 단뽑은 개나 하는 거라고.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다. 방금 한 말은 잊어줘. 그냥 뽑아. 포인트가 500에서 400으로 떨어졌다. 축하합니다. 영석 1억 개를 획득하셨습니다. 린베이는 분노로 폭발했다. 젠장. 하지만 이미 받은 아이템들, 특히 빛나는 고대 경전을 보고 나니 그는 약간 진정되었다. 최소한 천장 보상은 그리 나쁘지 않네. 양손에 단약병을 쥐자 그의 흥분이 다시 돌아왔다. 이건 수련부터 전투력까지 무조건적으로 힘을 키워주는 단약들이잖아. 원스톱 서비스군. 시스템이 상세 정보를 표시했다. 초급 집명단. 복용 시 부작용 없이 수련 경지를 높여줍니다. 현사 경지에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검도 깨달음의 단약. 검도에 대한 깨달음을 한번 부여하여 사용자의 검도 이해도를 높여줍니다. 린베이는 시익 웃었다. 현사에게만 효과가 있다고? 이건 거의 나를 위해 맞춤 제작된 거잖아. 그는 이 세 개의 수련 체계를 떠올렸다. 현사, 현자, 현사, 현령, 현왕, 현황, 현존, 현성, 현재, 현신. 각 경지는 9단계로 나뉜다. 그는 씁쓸하게 한숨을 쉬었다. 이 원래 몸뚱이는 정말 벽에 붙지도 않는 쓸모없는 진흙 덩어리였구나. 가문 전체가 밀어주는데도 그는 여전히 하찮은 현사일 뿐이었다. 이를 악물고 그는 모든 단약을 한 번에 삼켰다. 재능이 부족하면 약으로 채우면 되지. 이만큼이나 있는데 돌파 못할 리가 없지. 단약이 몸에 들어가자마자 격렬한 기운이 몸속에서 폭발했다. 병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린베이는 온몸의 혈관으로 힘이 흘러드는 것을 느끼며 떨었다. 느껴진다. 이 힘이. 검도 깨달음 돌파. 그의 기세가 폭발했다. 그는 앞으로 손을 뻗으며 외쳤다. 검, 오너라. 어딘가 먼 곳에서 검 한 자루가 공기를 가르며 그를 향해 날아왔다. 멀리서 분노의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가 내 검을 훔쳐갔는가? 린베이는 날아오는 검을 공중에서 완벽하게 잡아냈다. 손가락이 검자루를 감싸는 순간 그의 온 존재감이 달라졌다. 그는 가볍게 검을 휘두르며 빛나는 눈으로 속삭였다. 이것이 바로 검도다. 린베이는 온 힘을 모아 전력으로 검을 휘둘렀다. 맹렬한 검기가 앞으로 쏘아져 나가 마치 세상을 반으로 가르듯이 공기를 찢었다. 그 충격은 너무나 격렬해서 그의 집 지붕이 날아가 버렸다. 날아다니는 파편 속에서 그의 아버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하늘로 빙빙 돌며 날아갔다. 젠장. 이 검 이제 필요 없어. 새로운 힘을 시험해본 후 린베이는 자랑스럽게 서서 넘치는 자신감으로 선언했다. 현자 경지 아래에서는 내가 무적이고 현사 경지를 상대로는 최소한 1대1 교환은 가능하지. 승리의 찬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다. 검심을 깨우쳤다. 바로 그때 멀리서 아버지의 분노의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불효자식아, 한밤중에 집을 부수다니? 어서 장로님의 검을 돌려드려라. 린베이는 그를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검을 다시 던졌다. 상관없어. 난 이미 현자 경지로 승급했으니까.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지금 내 검도 경지라면 중요일을 가르치는 건 전혀 부담되지 않을 거야. 그의 시선은 다음 아이템인 푸른 옥으로 옮겨갔다. 아이템명, 빙옥수. 설명, 선천적인 한기를 자극할 수 있는 극한의 한기 보물. 린베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것을 쳐다보았다. 근데 이건 대체 어디에 쓰는 거지? 차에 넣는 얼음 같은 건가? 용도를 알 수 없었던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직 용도를 모르니 일단은 가지고 있자. 어쩌면 비싸게 팔릴지도 모르지.
그리고 그는 마지막 보상인 신비한 책을 꺼냈다. 아직 공법이 하나 남았군. 어디 보자. 제목을 읽는 순간 그는 말을 더듬었다. 이건 부활. 시스템이 상세 정보를 표시했다. 아이템명, 열반경. 태고 성경의 열반편으로 태고 열반술이 기록되어 있으며 다른 공법과 함께 수련할 수 있다. 수련자가 치명상을 입었을 때 충분한 영역을 보유하고 있다면 열반을 통해 부활할 수 있다. 임북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다시 말해 이 기술을 배우면 부활 패시브를 장착하는 셈이잖아. 그의 흥분은 하늘을 찔렀다. 내 마나가 충분하기만 하면 부활할 수 있다고. 이 스킬은 나한테 완전 딱이잖아. 그는 혼자 웃었다. 이 공법 하나만으로도 10연 뽑기는 완전히 본전 뽑았어. 화면을 확인하니 1000명 포인트 잔액이 400이었다. 그의 내면에서 즉시 탐욕이 깨어났다. 아직 4번 더 뽑을 수 있어. 하지만 그는 즉시 마음속으로 자신의 뺨을 때렸다. 안 돼. 자제해야 해. 단차는 좋은 게 나올 리가 없어. 그때 그는 문득 무언가를 떠올렸다. 시스템, 아까 1000명 포인트로 다른 것도 할 수 있다고 했지. 그렇지. 시스템이 응답했다. 숙주는 1000명 포인트를 소모하여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소모량은 대상의 운과 예언된 사건의 영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임무를 고려하여 수묘이에 대해 예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북의 눈이 빛났다. 맞아. 거의 잊을 뻔했네. 빨리 정보 좀 줘봐. 그가 확인하는 순간 그의 1000명 포인트는 400에서 0으로 떨어졌다. 예언이 시작되었다. 환영들이 그의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정보를 처리한 후 임북은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런 거였군. 수묘이는 선천적인 한랭 체질을 가졌지만 난산으로 인해 체질에 결함이 있다. 미래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22살이 되면 그녀의 한기가 폭발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다. 예언은 계속되었다. 정상적인 전개에 따르면 내일 이범이 한기를 억제할 수 있는 영약을 가지고 수시 가문에 청혼할 것이다. 임북의 표정이 굳어졌다. 일단 이범이 성공하고 두 가문이 혼인으로 동맹을 맺으면 그가 임시 가문을 쓸어버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렇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범의 청혼을 실패하게 만들어야 해. 문득 그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빙오곡수를 꺼냈다. 이 빙오곡수는 선천적인 한기를 자극할 수 있다고 쓰여 있어. 그렇다면 수묘이의 선천적인 결함을 고칠 수 있다는 뜻인가? 물론입니다, 숙주. 사악한 미소가 임북의 얼굴에 서서히 번졌다. 희미한 붉은 기운이 그의 주위로 퍼져나갔다. 이범, 내가 여기 있는 한 성공할 꿈도 꾸지 마라. 다음 날 수시 가문저택 수묘이가 뜰에서 검수를 수련하고 있었다. 수가주는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미소를 멈출 수 없었다. 역시 내 딸이구나. 하룻밤 만에 천급검도 공법의 기초를 마스터하다니. 그 순간 임북이 박수를 치며 도착했다. 수양의 검도 재능은 실로 놀랍군요. 그는 땅에 있는 검은을 훑어보았다. 이 일격에는 이미 거미의 기운이 담겨 있군요. 수묘이는 살짝 당황하며 검을 내렸다. 당신이 준 천급 공법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거미의 문턱이라도 밟아볼 수 있었겠어요? 임도우님, 앉으시지요. 임북이 탁자에 앉아 그녀가 차를 따르는 것을 보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검의 깨달음 환약을 먹기 전에는 천급 공법을 이해조차 못했는데 그녀는 하룻밤 만에 기초를 마스터했어. 그는 긴장하며 침을 삼켰다. 과연 운명의 아이 곁에 있는 여자답군. 다행히 그녀를 적으로 만들지 않았어. 찻잔을 들고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실례인 줄 알지만 오늘 2가지 일 때문에 왔습니다.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수양, 이범과 꽤 친분이 있으시죠? 그렇죠. 잠시 뜸을 들인 후 그가 말을 이었다. 혹시 우리를 소개해줄 수 있을까 해서요. 이범의 이름이 언급되자 수묘이는 망설였다. 이범 오라버니요. 임북은 자신감 있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진짜 계획이 진행 중이었다. 이범이 수묘이와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이범의 좋은 이미지를 파괴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묘이는 불안한 듯 고개를 저었다.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범 오라버니가 당신에 대해 가진 인상이 정말 안 좋거든요. 또 당신을 공격할까 봐 걱정돼요. 말을 하던 그녀는 갑자기 얼어붙었다. 그녀는 충격에 빠져 임북을 쳐다보았다. 분명히 제 앞에 서 계신데 당신의 존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당신의 수위조차 감지할 수 없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설마 거미를 완전히 깨우치고 영경검심의 경지에 이르신 건가요?
수묘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범 오라버니는 천재라 불리지만 거미는 이제 막 소성을 잃었을 뿐. 임북과 비교하면 그는 수위에서만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이다. 검도 경지로만 따지면 비교할 가치도 없다. 그때 임북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범이 이전에 저에 대해 많은 오해를 했던 것 같군요. 사실 저는 단지 두 분과 검도에 대해 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수묘이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명경검심을 미리 접할 수 있다면 이범 오라버니의 돌파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람을 보내 그에게 알릴게요. 분명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임북은 속으로 생각했다. 원래 몸의 기억에 따르면 이범은 그리 대범한 사람이 아닌데. 소묘이가 지금은 모를지 몰라도 그녀가 직접 그의 본 모습을 보게 해야만 혼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잠시 망설인 후 임북이 말을 이었다. 그날 밤 일에 대해 할 말이 더 있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두 사람의 머릿속에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임북이 소묘이를 힐끗 쳐다보니 그녀의 뺨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으로 나지막이 답했다. 그 일은 이미 지난 일 아니었소? 임북은 더는 캐묻지 않았다. 대신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대장로가 우리를 모함하는 데 썼던 향낭의 약효가 아직 그대 몸에 잔류하고 있어.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수련에 영향을 미칠 것이오. 이 해독제는 독소를 정화할 수 있지만 곁에서 누군가 영역이 경맥의 특수한 경로를 따라 순환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하오. 그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단약 한 알이 들어있었다. 해독단. 소묘이가 놀라서 물었다. 임북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다행히 초출형단을 일부러 남겨두었지. 잔류 독소는 호감도를 올리기 위한 핑계일 뿐이야. 모든 것은 생존을 위해서다. 소묘이는 단약을 받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임 도우께서는 진정한 군자시군요. 전에 한량 도련님 행세를 한 것은 우리에게 접근하기 위함이었고요. 아마 말 못할 고충도 있으셨겠지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약을 먹고 해독해야 하니 연공실로 갑시다. 그리하여 소묘이는 임북을 이끌고 내실로 향했다. 멀리서 소가주가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젊은이들이란 참으로 활기가 넘치는군. 바로 그때 하인 하나가 황급히 달려왔다. 소가주님, 이씨 가문의 이범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곧장 연공실로 향하더니 다리를 들어 문을 걷어찼다. 임북, 썩 나오너라. 하지만 그의 발이 문에 닿기도 전에 소가주가 나서 검으로 발길질을 막았다. 멈춰라. 내가 임북과 무슨 갈등이 있든 상관없다. 그는 지금 내 딸의 독을 풀어주고 있다. 절대로 들어가서 그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범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해독이라고? 대체 무슨 독이기에 남녀가 한 방에 단둘이 있어야 한단 말이오? 바로 그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소묘이의 목소리였다. 느껴져. 내 수위가 오르고 있어. 이 말을 듣고 이범은 얼어붙었다. 소가주조차 불안한 기색이었다. 더는 참지 못한 이범이 검을 반쯤 뽑아들었다. 젠장. 임북, 썩 나와라. 소가주가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일촉즉발이었다. 연공실한 임북은 조심스럽게 소묘이의 경맥으로 영역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임북, 어서 나가시오. 임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대로 당신을 혼자 둘 수는 없소. 그는 진지하게 생각했다. 이것이 폭주한 선천성 한채인가? 청명검심의 검기로 너를 억누르지 못할 리가 없지. 기를 모아 손가락으로 그녀의 혈도를 짚었다. 조금만 참으시오. 검기로 한 기를 봉인하겠소. 하지만 소묘의 몸 안의 기운들이 갑자기 충돌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어째서? 어서 멈춰요. 밖에서는 무서운 한기가 연공실 문틈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이범은 그것을 똑똑히 보았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 질투와 분노가 더욱 불타올랐다. 소가주가 초조하게 외쳤다. 이럴 수가. 한기가 폭주하고 있다. 임북, 어서 내 딸의 신맥을 보호해라. 이범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내가 문을 부수겠다. 분노에 찬 검격과 함께 문이 산산조각 났다. 이범과 소가주 둘 다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들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 임북은 놀라서 돌아보았다. 당신들 뭐 하는 거요? 그 순간 소가주가 앞으로 나서 임북을 밀치고는 서둘러 딸의 상태를 살폈다. 딸아, 너 괜찮으냐?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소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범의 표정은 분노로 어두워졌다. 그는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라고 소리치며 임북에게 곧장 달려들어 검을 휘둘렀다. 임북은 겨우 자신의 검으로 공격을 막아냈지만 그 힘에 힘겨워했다. 이를 본 소묘이가 소리쳤다. 이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분노에 눈이 먼 이범은 자신의 공법을 발동했다. 그의 눈에 붉은 기운이 스치더니 다음 순간 임북의 검을 두 동강 냈다. 부러진 칼날을 손에 든 임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이범, 나는 너와 아무 원한도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냐? 하지만 이범은 듣지 않았다. 그는 먼저 내 놈의 목부터 베겠다 라고 외치며 다시 공격했다. 임북은 이를 악물었다. 내가 자초한 일이다. 그는 소리쳤지만 속으로는 역시 운명의 아들이군이라고 생각했다. 정면 대결로는 아직 그의 상대가 되지 못해. 다행히 소묘이가 여기 있군. 바로 그때 소묘이가 임북 앞으로 달려가 이범의 길을 막아섰다. 멈춰요. 당장 멈추세요. 이범, 당장 임북에게 사과하세요. 이범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가 이 쓰레기한테 사과하라고? 묘해, 농담하는 거지? 방금 저놈이 너에게 무례를 범하고 있었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린베이가 제 독을 풀어주고 있었어요. 제 한성 체질이 폭주해서 그가 검기로 억눌러주지 않았다면 전 죽었을 거예요. 이파는 비웃었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방 안에서 두 사람이 뭘 했는지 누가 알겠어? 그의 말에 소묘이는 분노했다. 한편 린베이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생각했다. 이거 유유인데. 운 좋게도 소묘이가 이판의 본 모습을 보게 됐군. 나쁘지 않아. 이판은 다시 검을 치켜들었다. 내가 저놈에게 교훈을 주는 건 전부 널 위한 거야. 게다가 그날 밤 내 결백을 더럽혔잖아. 잊었어.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날 밤 얘기를 꺼냈으니 하나 묻죠. 린 가문의 대장로와 당신 이 가문의 결탁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이파는 망설였다. 나는 몰랐어.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소묘이까지 끌어들일 줄 알았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았을 텐데. 소묘이는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판, 정말 실망이야. 내가 내 여자라는 말은 그만해. 이제부터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녀의 말은 그에게 날벼락처럼 내리꽂혔다. 그의 눈이 흉악하게 변했다. 너, 저 쓰레기 때문에 나랑 헤어지겠다고? 잊지 마. 널 진심으로 대한 남자는 나뿐이야. 바로 그때 린베이가 그를 지나치며 가볍게 헛기침을 이판, 정말 그녀를 잘 대한 거라면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곁에 없었지?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이판은 그를 쏘아보았다. 너 같은 외부인이 나와 묘이의 관계에 대해 뭘 알겠어? 속으로는 린베이가 감히 나와 경쟁하려 드는군 하고 생각했다. 최대한 빨리 소묘이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어. 수가주를 향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수습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묘이는 오래전부터 서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온 것은 정식으로 청혼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영석 카드를 꺼내 내밀었다. 이것은 제 약혼 예물 영석 10만 개입니다. 수습부님께서 제가 하루빨리 묘이와 혼인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수가주는 침묵에 빠졌다. 홀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때 갑자기 린베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파는 그에게 분노의 시선을 보냈다. 뭘 비웃는 거냐? 이렇게 많은 영석은 처음 보나? 린베이는 웃음을 참으려 했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재미있는 게 생각나서요. 이파는 린베이를 향해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이 영석 10만 개는 린 가문의 1년 수입과 맞먹는 금액이다. 내가 계속 쳐다봐도 부러워하는 것밖에 할 수 없지. 수습부님, 정말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묘이는 이미 순결을 잃었습니다. 그녀와 혼인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린베이 같은 쓰레기조차 그녀를 건드렸는데 말이죠. 영석 10만 개를 제안한 것만으로도 수가문의 체면을 충분히 세워준 겁니다. 수습부님,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수가주는 아연실색했다. 좋은 이 가문이군. 그는 씁쓸하게 생각했다. 내 딸을 해치려고 계략을 꾸미더니 이제 와서는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짓밟는구나. 영석 10만 개. 그는 속으로 비웃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바로 그때 수가주의 주머니에서 영석 카드 한 장이 미끄러져 땅에 떨어졌다. 이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저건 누구 카드지?
그가 더 반응하기 전에 수가주는 침착하게 허리를 굽혀 카드를 집어넣었다. 어이쿠. 그는 가볍게 말했다. 제가 부주의했군요. 린베이가 준 영석카드를 거의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이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린베이를 쳐다봤다. 뭐라고? 저놈은 그냥 망나니일 뿐이야. 저런 놈이 영석카드를 어디서 구하겠어? 수습부님, 속지 마십시오. 저 카드는 아마 비어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영석 하나가 갑자기 린베이의 발밑에 떨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린베이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영석 카드를 꺼냈다. 옅은 미소를 띠고 손목을 튕기자 영석의 흐름이 쏟아져 나와 그의 뒤에 작은 산처럼 쌓였다. 편안하면서도 조롱하는 어조로 린베이가 말했다. 이판형, 저에 대해 하실 말씀이 꽤 많으신 것 같군요. 유감스럽게도 제 카드에 있는 영석은 당신의 그 하찮은 예물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판은 얼어붙었다. 그의 눈은 커지고 입은 벌어졌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영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묘해, 이 녀석은 분명 꿍꿍이가 있어. 그가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아직 아무것도 동의하지 마.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이판은 소묘이를 향했지만 그녀는 이미 질려 있었다. 그만해, 그녀는 소리쳤다. 그리고 그녀는 이판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판, 괜한 소란 피우지 마. 린베이는 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단지 검도에 대해 논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을 뿐이야. 이판은 코웃음을 치며 린베이를 똑바로 가리켰다. 여자 뒤에 숨은 쓰레기 따위가 감히 나와 검도를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린베이는 부드럽게 한숨을 쉬었다. 이판 형은 여전히 저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하시군요. 검도에 관해서라면 나도 사실 좀 알지. 다음 순간 린베이는 앞으로 검을 휘둘렀다. 날카로운 거미가 터져나왔지만 공격은 이판의 곁을 스쳐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다. 이판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입을 떡 벌렸다. 수묘이의 동공이 수축했다. 이건 단순한 명경검심이 아니야. 이건 천인하빌의 경지다. 명경검심보다 이루기 수십 배는 더 어려운 경지지. 이 경지를 깨우친 자는 자신의 영역 일부로 천지 기운의 10배를 동원하여 월등히 강한 적을 죽일 수 있다. 린베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졌지? 린베이는 부서진 검을 손에 들고 진정한 상남자처럼 자신감을 뿜어내며 침착하게 서 있었다. 천인하빌. 그는 생각했다. 시스템이 준 천급 공법의 효과임이 틀림없군. 그는 속으로 쿡쿡 웃었다. 이렇게 남의 얼굴을 후려치는 건 정말 짜릿하군. 반대편에 선 이판의 표정은 분노로 어두워졌다. 린베이가 명경검심에 도달하고 천인하빌까지 깨우쳤을 줄이야. 검도에서는 나보다 한 수위다. 하지만 수위는 나보다 약해. 내가 정말 그를 죽이려 했다면 어렵지 않았을 거다. 그는 소리내어 비웃었다. 검도가 강하면 뭐하나. 내 경지로는 내 신발들 자격도 없어. 린베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수묘이가 앞으로 나섰다. 린베이의 검술은 저보다 위입니다. 그가 자격이 없다면 소위 위대한 천재이판의 아내가 될 자격은 저에게 더더욱 없겠지요. 청혼은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영석 카드도 도로 가져가세요. 이판은 완전히 멍해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편 린베이는 속으로 웃고 있었다. 안정적이야. 이판의 청혼을 방해하는 임무가 거의 완료됐다. 수묘이가 막 돌아서서 떠나려 할 때 이판이 갑자기 소리쳤다. 멈춰. 그가 손을 들자 빛나는 저장 반지가 나타났다. 수묘에 결혼하고 안 하고는 아마 더 이상 내가 결정할 수 없을 거다. 그 후 이판은 저장 반지에서 손을 뻗어 꽃 한 송이를 꺼냈다. 꽃이 나타난 순간 그는 그것을 들어 올리며 침착하게 말했다. 한번 보기나 해. 수묘이가 돌아섰고 그녀의 시선이 꽃에 닿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숨을 헉 들이마셨다. 이건 혈염화. 동시에 소가주가 앞으로 달려나왔다. 그가 꽃을 똑똑히 본 순간 그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다. 정말 혈염화로군. 이것만 있으면 내 딸의 몸에 있는 한기를 억누를 수 있어. 묘인은 드디어 살았구나. 이판은 자신감이 넘치는 채로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소가주가 이판의 손을 꽉 잡았다. 이판, 원하는 건 뭐든지 말하게. 우리 소 가문은 이 혈염화를 얻기 위해 어떤 대가든 치를 것이네. 이판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원래는 이 혈염화를 묘이에게 혼례 첫날 밤 깜짝 선물로 주려고 했네.
하지만 지금 보니 소 가무는 영석을 더 좋아하는 것 같군. 소 가주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자네의 청혼을 승낙하겠네. 잠깐.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린베이가 앞으로 나서며 그를 가로막았다. 그는 이 판을 똑바로 가리켰다. 혼례 첫날 밤에 깜짝 선물. 혈여마를 주는 건 소 아가씨를 죽이려는 건가? 이 판이 비웃었다. 무식하면서 전문가인 척하지 마라. 혈여마는 보통 사람에겐 독이 맞지만 묘희의 몸속 한기는 억누를 수 있다. 영석을 산처럼 쌓아도 한음지체를 치료할 수는 없지. 하지만 나는 그녀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넌 뭘로 나와 경쟁하겠다는 거지? 수묘이가 린베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이 판말이 맞아요. 혈여마가 없으면 전 22살에 한기가 폭주해서 죽게 될 거예요. 이 판은 린베이를 조롱하듯 쳐다보았다. 이제 알겠나? 속으로 그는 차갑게 비웃었다. 혈여마 같은 천재지보는 영석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는 물건이지. 린베이가 어떻게 내 여자를 뺏을지 한번 보고 싶군. 린베이는 잠시 꽃을 쳐다보다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혈여마가 한음지체를 억누를 수 있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양독은 한기를 중화시키지 못해. 그저 일시적으로 억누를 뿐이지. 두 기운이 계속해서 몸을 잠식할 거다. 사람은 살겠지만 몸은 거의 망가질 거야. 그때가 되면 수련은커녕 검을 드는 것조차 사치가 될 거다. 수묘이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수련을 할 수 없다고? 나는 영원히 검도와 인연이 끊어질 운명인가? 그녀는 떨리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평생 다시는 검을 잡을 수 없다면 차라리 이 목숨을 버리겠어. 소가주가 당황한 목소리로 그녀 곁으로 달려갔다. 내 딸아, 그러지 마라. 아비는 이미 내 어미를 잃었다. 절대로 너까지 잃을 수는 없어. 이판이 수묘이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묘해, 아버님 말씀이 옳아. 살아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가 수위를 잃는다 해도 내가 널 지켜주겠다. 하지만 속으로 이판은 악마처럼 웃고 있었다. 수위를 잃는다고? 그게 더 좋지 않은가? 그러면 완벽한 정로가 될 테니. 마지못해 수묘이는 고개를 숙였다. 동의하네. 그 순간 린베이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 이판의 손에서 꽃을 빼앗았다. 그는 침착하게 그것을 살펴보고 말했다. 내가 산다고 하면 사는 거냐? 소 아가씨는 평범한 한빙 체질이 아니다. 선천적인 한빙 체질이지. 소가주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내 딸은 분명 선천적인 한빙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지. 무슨 문제라도 있나? 이판이 분노하며 꽃을 다시 빼앗았다. 이간질하지 마라. 나에겐 혈여마가 있다. 넌 뭐가 있지? 영석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나? 린베이가 부러진 검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침착하게 양손을 펼쳤다. 혈여마의 약효는 일반적인 한빙 체질을 억제할 뿐이다. 선천적인 한빙 체질이라면 양독이 완전히 소모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한기가 역류하면 더 비참하게 죽을 뿐이지. 그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혈여마로 선천적인 한빙 체질을 억제하려면 대략 반년마다 하나씩 복용해야 한다. 형님, 말씀이 참 논리적이시군요. 분명 장기적으로 쓸 만큼 충분히 준비해 두셨겠죠. 그렇죠? 이딱쳐 이판이 소리쳤다. 내심 당황스러움이 폭발했다. 젠장, 정말 거기까진 생각 못했는데 일단 허세로 넘어가야겠다. 나중에 린 가문을 멸문시켜버리면 그만이다. 린베이가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설마 이 형님께서 정말 모르셨던 겁니까?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부주의해서는 안 되죠. 이판이 분노하며 린베이를 가리켰다. 내 놈, 먹고 자기만 하는 쓰레기 따위가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그렇게 잘났으면 내가 소묘이를 구해보시지. 어떤 영약을 내놓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린베이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 아가씨를 구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죠. 영약 말인가요? 그는 침착하게 품에 손을 넣었다. 그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의 손이 움직이는 순간 푸른 연기가 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소가주가 그 기운을 감지하는 순간 그의 온몸이 충격으로 굳어졌다. 이건 묘이의 한빙 체질이 발작할 때와 똑같은 느낌이다. 곧 묘이도 린베이를 향해 돌아섰고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대체 뭘 꺼내려는 거지? 동시에 이판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의 입은 벌어졌고 눈에는 공포가 서렸다.
이 한기는 끔찍할 정도야. 그리고 린베이가 침착하게 보물 하나를 꺼내 모두에게 들어보였다. 이것은 내가 10가지 최상급 영약으로 바꾼 보물이오. 선천적인 한빙 체질을 치료하는 것조차 문제없지. 속으로 린베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가씨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니 이 작은 거짓말은 용서해 주시오. 전부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는 보물을 소묘이에게 건네며 가볍게 말했다. 어쨌든 소 아가씨는 나의 검도 지기가 아니오. 소묘이는 손에 들린 보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 몸 안의 한기가 훨씬 더 온순해지고 있어.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린베이는 대체 어떤 보물을 구해온 걸까?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린베이. 도우로서의 우정을 위해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피어났고 눈은 감탄으로 빛났다. 이렇게 넓은 마음이라니. 당신이 명경검심을 깨우친 것도 당연하군요. 소가주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내 어리석은 딸아, 어떤 도우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사람을 구한단 말이냐?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깊이 흔들렸다. 하지만 린베이가 꺼낸 건 대체 뭐지? 이파는 린베이의 손에 들린 보물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그를 가리키며 비웃었다. 터무니없는 소리, 듣도 보도 못한 보물 하나 꺼내들고 큰 소리치는 거냐? 그게 그냥 보기만 좋고 완전히 쓸모없는 것일지 누가 알아? 린베이가 주먹으로 보물을 꽉 쥐었다. 적어도 내 혈염화보다는 더 강력하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린베이의 보물에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이판의 혈염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줄기가 희고 불꽃이 약해졌으며 생명력이 급속도로 빠져나갔다. 린베이의 보물 앞에서 혈염화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시들어버린 꽃을 본 이파는 혼이 나간 것 같았다. 내 혈염화가 시들었다고? 젠장. 소가주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다. 잠깐. 이 한기는 선천적인 한빙 체질보다 훨씬 뛰어나. 이것이 혹시 극한의 한기를 품은 보물 빙옥수인가? 린베이가 자랑스럽게 보물을 들어 올렸다. 맞다. 이것은 극한의 물건이자 북쪽 지방의 보물 빙옥수다. 이파는 시든 꽃을 꽉 쥔 채 증오의 찬눈으로 불탔다. 이 자식이 또 내 계획을 망쳤어. 그리고 이 빙옥수 뿜어져 나오는 한기만으로 혈염화를 시들게 하다니. 이렇게 터무니없는 보물은 들어본 적도 없어. 소가주가 망설이며 물었다. 하지만 빙옥수가 정말 선천적인 한빙 체질에 효과가 있는가? 둘은 같은 근원을 가졌는데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닌가? 린베이가 침착하게 보물을 바라보았다. 만약 빙옥수를 보통의 한성 체질을 가진 사람에게 주면 그건 정말 독약과 다를 바 없지. 그러고는 소묘이에게 더 가까이 가져갔다. 차가운 기운이 더욱 강하게 몰아쳤다. 하지만 선천적 한성 체질에게 빙옥수는 그 찬 기운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선천적 한성 체질의 재능까지 강화시켜줄 수 있지. 소묘이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다. 그럼 제 한기가 다시는 폭발하지 않겠네요. 심지어 제 체질을 강화하고 수련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임북은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다. 속으로는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소묘이의 체질만 고쳐주면 앞으로 생존을 위해 기댈 수 있는 엄청나게 든든한 뒷배를 얻게 되는 거야. 혼자서 수련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쉽잖아. 소가주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임북, 이 빙옥수를 우리 소 가문에 넘겨줄 수 있겠나? 영석은 원하는 만큼 주겠네. 임북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이 정도 수준의 지존 보물은 영석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등급으로 따지자면 제 빙옥수는 이범의 혈염화보다 무려 3등급이나 높습니다. 알겠다. 소가주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영석에 하늘이 내린 보물까지. 저렇게까지 공을 들이다니. 그가 원하는 건 단 하나뿐이겠지. 그리고는 진지하면서도 묘하게 무심한 어조로 선언했다. 내 딸과의 혼인을 허락하겠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임북은 얼어붙었다. 그의 눈은 텅 비었다. 입이 떡 벌어졌다. 주변에 번개가 치는 듯했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으며 하마터면 침을 흘릴 뻔했다. 속으로 그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나는 단지 소가문의 환심을 사서 생존 카드로 쓰려고 했을 뿐이라고. 어쩌다 이게 소묘이와 결혼하는 걸로 이어진 거지? 반대편에서 소묘이는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며 손사래를 쳤다. 아버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와 그는 순수한 친구 사이예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심장이 마구 뛰었다. 이응, 인북과의 결혼이라니? 이건 너무 빠르잖아. 최소한 연인 사이부터 시작해야지.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인북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저는 반대입니다.